그 먹는 거하고 물론 다른 암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연관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생활 습관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활 습관이 혹시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나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위암 발병 확률 그 지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몇 가지나 해당됩니다. 예, 해당하는지. 첫 번째,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렇죠. 김치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김치를 그래서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김치 안에 들어있는 소금기. 이게 중요한 게요. WHO에서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2,000mg, 2g으로 했습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 치킨 드시죠? 치킨,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보통 반마리 드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어제 또- 무지하게 먹었는데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수프. 네. 거기에는 약 2,000mg. 1,800에서 2,200 정도. 어제 밥 말아 먹었어. 끝이네. 근데 그렇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그 물에다 밥이랑 김치 또 넣어서 먹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을 좀 줄여야 될. 나트륨을 줄여라. 한동환 형님, 김치 없이 밥 드십니까? 못 먹죠. 봐봐,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덜 거예요. 먹어라. 예. 자, 다음은요. 참을성이 많다. 이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뭘 발산하지 못하고 뭘 참는다는 뜻인가 봐. 많이 참으셨어요? 예, 많이 참았어요. 화도 참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합병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참았어요. 네.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퍼부어야 돼, 퍼부어. 누구야, 신랑이지. 아, 누가 속색이요? 아, 옆에 속색이 사람 누가 있지? 아, 그냥 패버려, 그냥. 이제 저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그래요. 그죠? 이거를 좀 의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이제 좀 이렇게 살을 붙여볼게요. 참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만 한다. 그거죠.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못해, 안 가, 집에 갈 거 해야 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긴장도를 높여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신경계가 악수를 했을 때는 내 마음이잖아요. 이건 몸 신경인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훅 달아올라요. 그거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흥분을 시키는 교감신경, 이완을 시키는 부교감신경. 그런데 긴장도가 높아지면요. 부교감신경이 일을 하나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가 이완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깊은 잠에 잠들었을 때, 즐거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친구가 뭐 이렇게 나한테 뭐 선물을 해줬을 때, 백을 받았을 때, 그때는 너무 기쁘죠. 언제적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너무 좋아요. 백일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적이에요? 참을성이 많은 거는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끈하는데 이 불끈을 밖으로 배출을 못하고 그럼 참고. 꾹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현대인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상황이 많죠. 자, 다음은요. 자, 다른 사람들과 음식 나눠 먹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눠 먹으니까. 맛있는 거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러잖아요. 콩알한 쪽도 왜 나눠 먹는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 이야기입니다. 헬리코박터가 들어오는구나. 한국인의 70%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킨다보다는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70%가 위암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암 환자를 봤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이 위암 발병률이 약 40%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뭐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들 치아도 안 났는데 씹어서 주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에 공동 식문화. 하나 찌개 놓고 이렇게 따로 주면 왠지 서운해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 뽀뽀. 뽀뽀. 아, 이쁘다. 연인들 뽀뽀할 때. 연인들끼리 뽀뽀 좀 하겠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식문화도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부간의 뽀뽀도 좀 적당히 해야 되겠군요. 네. 부부간에는 괜찮지. 아, 괜찮아요? 딴 데 가서 하지 말아요. 아, 예. 그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요. 요즘 위험해. 자,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이거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이런 통계 논문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는 제시 못하겠지만 통계 논문을 봤더니 3교대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암은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 일어나고 달이 뜰 때 잠이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달이 뜰 때 왕성해. 그죠, 문영기 씨. 해가 딱 저물 때 시작이야. 안 그런 것처럼 뭘. 문영기 씨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위암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습관 중에 회식을 갔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집에서 네. 기름진 거 엄청 먹고 거기에다 김치 구워서 엄청 먹고 맞아요,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또 소금 엄청 찍어 먹고 예. 그러지 말고 고기라도 먹으려면 쌈. 네. 쌈을 충분하게 해서 그리고 뭐죠 기름장이라고 해서 기름 넣으면 잊지 마세요. 다 설탕 기름이 아니 그러니까 소금 기름이니까 소금기름. 찍지 말고 고기 그대로 맛을 느끼고 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뭐예요? 기름 좀 잘라내고 이렇게 드시는 게 소고기 드실 때 특히. 김치는 근데 사실 유산균 때문에 굉장히 건강식품으로도 그 지정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김치와 된장. 예, 발효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어서 네. 이렇게 유산균들이 그런 건 건강에 네. 좋은데 네. 맛이 짜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스터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저기 뭐야 그 액젓이나 뭐 멸치 액젓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그냥 과일하고 야채만 갈아가지고 김치 네. 담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싱겁고 네.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짠맛이 하나도 예, 없겠네요. 짠맛이 별로 없어요. 오래 둬도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김장김치도 뭐 그렇게 물러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하고는 조금 맛이 다르게 좀 근데 씹씹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젓갈을 안 써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된장도 방법을 찾으면 돼요. 네. 방법이 뭐냐면 청국장을 해가지고 섞으면 돼요, 짜지 않게. 이 두 분의 공통점을 보니까 짜게 드시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배우자 두 분이 식품 영양학에 거의 박사 수준으로 또 하나는 자연에서 치유하시니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통점이 특히나 자연에서 사신다는 건데 자연과 위암과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부부에게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전인체조 운동하면 전신을 그냥 쫙 셰프 자체 잠을 깨우는 전인체조. 전인 체조? 힘을 다 빼고 그냥 무릎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다 움직여져요. 그리고 장 안에 있는 장이 다 흔들려 가지고 예, 저기 소화도 잘 되고.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전신을 흔들어주는 재미있는 동작의 전인체조.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동작에 관심을 보이는 영민 씨. 부부와 함께 전인체조에 빠져듭니다. 하루에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있잖아요. 20분은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 몸 좋아집니다. 하면 다리 아파요. 오직 아내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신춘식 씨가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특별한 공간. 이것은요, 집사람이 찜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황토의 원적외선 효과와 나무의 피톤치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황토 소나무 찜질방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신춘식 씨. 내가 즐겨라. 즐기면 셰프는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찜질방도 집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즐거워요. 몸은 자동으로 셰프 자체는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찜질할 생각에 신난 영미 씨.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찜질방 온기에 놀라고 마는데요. 뜨거. 편안해 보이는 최인숙 씨와는 달리 영미 씨는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보이십니다. 그냥 뭐 엉덩이 타. 안 돼. 어때? 따뜻합니까? 와. 뜨겁다. 아, 그렇죠. 이거 뜨겁다, 많이 뜨겁다. 피곤을 풀 때마다 찜질을 한다는 부부. 이렇게 땀을 많이 빼고 나면 독소가 빠져나오고 노폐물이 네,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땀을 흘리거나 이제 이렇게 찜질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빼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지. 최고 좋은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땀을 한번 흘리고 그러고 샤워하고 자면은 잠도 잘 오고 시원하고 그래요.
최인숙 씨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강한 생활습관 뒤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40대 같으면은 남자들은 한창 나이고 사회생활을 이제 활발하게 할 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접고 저를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 한다고 다 포기했을 때 신랑 때문에 많은 거를 제가 얻었거든요. 병을 낫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죠. 김지영, 김종문 부부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건강 비법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산책을 하세요? 두 분이 매일. 저는 뭐 시간이 이렇게 뭐 어느 때는 바다 갔다 가도 새벽 5시에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산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 낮 공기하고 아침 공기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아침은 굉장히 상쾌해요. 그렇죠. 예. 아침 이제 먼동 트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상쾌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걸어갔다 와야 몸이 다 풀려가지고 하루 이제 일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아니 그러고 또 왜냐하면 아침에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갖고 못했을 때는 네. 그 10시부터 뭐 4시까지가 이 치톤 피트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통 벗고 10시에서 4시 사이? 예. 근데 위통을 꼭 벗어야 네.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살림욕도 하고 여자는 벗을 수가 없잖아. 언니는 자꾸 왜 야한 얘기를 해? 아니 자기는 나도 우리 집 뒤에 소나무가 있다오. 초록 식물과 나무들에게 힐링을 받고 있다는 김지영, 김종문 부부. 산책하던 지영 씨가 민정 씨에게 솔잎을 건네줍니다. 오늘 보약을 좀 잡수고 갔어. 고마워 동상. 질근질근 저기 나올 때까지 씹어. 이걸 그냥? 씹어요. 이게 이 솔에 그 써. 씹어 빨리 씹어 얼른. 아 이상해. 아니, 더 씹으세요. 그래요. 지금 다 씹으시는 거예요? 신맛도 나고. 당신 내가 주려고 그랬더니 벌써 씹었다. 그럼 요건 내가 먹고. 아 이 부부 정말 이상해. 산 올라갈 때 응. 갈증 나면은 그거 씹으면 아 물은 없고. 그러네. 씹어봐요. 버리지 말고 씹어. 알았어.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협박 공갈을 해. 버리지 말고 씹어. 표현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부부. 오늘도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극과 극이에요. 너무 추우셨고요? 추웠어요 바다. 너무 더워지고.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솔잎 먹잖아요. 네. 바닷가 솔잎하고 서울 솔잎하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소나무가 있어서 오자마자 당장 어제 아침에 뜯어 먹어봤는데 쓴맛만 있지 그 이렇게 오묘한 맛이 안 그건 느껴졌어요. 매연 드신 거죠. 근데 저는 일단 화면에서요. 그 찜질방 있죠? 네, 그 네. 찜질방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주부들은 그런 찜질방 가서 땀 쫙 빼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이런 것도 암에 좀 도움이 되나요? 보통 이제 찜질방에서 땀 빼는 자체는 수분만 빠져나가니까 네. 땀을 빼는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그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체온 1도씨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30%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암세포는요, 40도 이상에서는 사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암이 걸려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저항력과 항병력을 키워주는 게 어른이 돼서도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암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자연에서 맞는 그 솔의 향, 뭐 이런 피톤치드요. 이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건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면역 체계를 봤더니 자연 살해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 암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이 쉽게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자연 생활과 네. 그 부부 금슬인 것 같아요. 두 맞아요. 분이 가서 직접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니 뭐 딴 거 많이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좋은 거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거는 그건 기본이라고 치고 네. 오로지 낫게 할 수 있고 지금 7년 동안 그 진행성 사기 말기 암 환자가 7년 동안 지금 완쾌됐다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남편의 사랑. 오로지 쳐다보는 그 눈길조차도 아유 정말. 내 앞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 너무 합디다. 그 사랑 때문에 암이고 뭐고 다 떠나는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어. 김민정 씨가 보시기에는 어땠어? 애교가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를 늘 즐겁게 해주고 막 뭐든지 이렇게 그것이 명약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애교하고 환자를- 면역하고 네. 관계가 있다. 이거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한의학적으로. 아내의 애교. 그렇죠. 아내의 애교. 제가 건강한 이유가 저희 아내의 애교. 잘은 모르지만 저기 사모님이 집에 좀 들어오시라고 애교 해드린다고. 아, 빨리 끝내. 우영기 씨하고 저하고 아니, 끊을 때 끊어더라도 이거 하나만 더 보고요. 아까 무슨 체조하시는 것 같던데, 한솔 씨는. 그거 이거 배우면서 애교도. 이렇게 서서 있잖아요. 예, 서서. 기운을 다 빼고 그 무릎만 이제 까딱까딱 하시면 돼. 이렇게. 음악이 이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은 되게 몸을 흥겹게 어떤 음악이요? 아니 좀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 하시면 돼. 그리고 기운을 크레용팝? 빼셔야 돼요. 기운을 빼고. 예.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빼고. 무릎 반동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있잖아요. 장도 좋아지고 세포들을 깨워주고. 이걸 얼마나요? TV 보면서 한 해야 돼요. 10분 정도. 10분 정도. 결례가 아니라면 이게 점핑? 이건데요? 아침에 한 10분 하고 저녁에 한 10분 하면은 땀이 쫙 납니다. 아, 그렇구나. 10분이면은 저희 기분 좋은 날 이제 끝날 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런 채로 그냥 커지를 하도록. 저희가. 야, 오늘 그 두 부부를 모시고 오늘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이야, 야, 오늘 이거 재밌네. 이거. 네. 이거 좋은데요? 네. 아, 손동작도 해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오늘 한동화 원장님 좋은 정보. 하시면서 인사하세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후 약방문 하지 않으시기를 병원 미연에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 가지만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삼보만 지키세요. 저처럼 동보. 적당한 운동하시고 식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잘 드시고 신보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